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건 몸에 좋아라며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썩게 만들고 있다면요? 간을 무너뜨리고 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혈관을 굳게 만드는 진짜 주범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10년, 20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강에 탈을 쓴 배신자들, TV에서, 인터넷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음식들의 진짜 정체, 그리고 혈관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4가지 음식.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은 병원보다 강력한 치료실로 바뀔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는데 왜 당뇨가 오고 왜 혈관이 막히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께서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바로 그 음식들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달콤한 위로들이 혈관 속에서는 폭탄이 되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만난 환자 중 약 70%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자신이 병을 만든 줄도 모르고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라며 병원 문을 두드리셨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말합니다. 이것 먹으면 좋습니다. 저것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왜일까요? 시청률이 떨어지니까요. 광고주가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약회사도 식품회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환자의 편에 서는 의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에 탈을 쓴 4가지 배신자를 공개합니다. 유산균이 좋다. 장 건강을 위해 요거트를 드세요. 이 말 수없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유산균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요거트 한 컵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각설탕 8개 분량의 설탕입니다. 여러분, 각설탕 8개를 한꺼번에 드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거트로 포장되면 달콤하게, 건강하게 매일 아침 드시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혈관 벽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엿처럼요. 그리고 그 끈적한 벽에 지방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더 좋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사과 3개를 먹으려면 30분이 걸리지만 사과 주스 한 잔은 3분이면 마십니다. 하지만 그 안의 당분은 사과 3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간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넘쳐난 당은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식당을 운영하셨던 68세 정순자 어머님.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약간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매일 아침 요거트 한 컵과 자몽 주스 한 잔을 드셨습니다. TV에서 자몽이 혈당을 낮춘다고 했거든요. 1년 뒤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380, 정상은 150 이하입니다. 간 수치 4배 상승, 지방간 진단, 체중은 오히려 7kg 증가. 정순자 어머님은 그때 제 손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건강 챙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몸에 좋다던 걸 매일 먹었는데 그게 독이었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요거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설탕이 든 요거트가 나쁜 겁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섬유질 없이 당분만 농축된 주스가 나쁜 겁니다. 만약 요거트를 드시고 싶다면 플레인 요거트에 생과일을 직접 넣어 드십시오. 주스 대신 과일을 그대로 씹어서 드십시오. 견과류는 혈관에 좋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보약이다. TV 건강 프로그램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습니다.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는 다릅니다. 견과류를 볶는 순간 고온에서 지방이 산화됩니다. 그리고 그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 들어보셨죠?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양입니다. 하루 한 줌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손 가득 짚습니다. 대략 50에서 60g 정도죠. 하지만 영양학에서 말하는 적정량은 20g입니다. 호두 5알, 아몬드 10알 정도. 그 이상을 먹으면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과다 칼로리가 되어간에 쌓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70세 김병식 어르신. 3년 전 혈관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나온 답은 견과류.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호두 아몬드잣을 한 줌씩 믹서에 갈아 우유와 함께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맑아질 거야. 6개월 뒤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의 2배. 체중 5kg 증가. 지방간 진단. 김병식 어르신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하고 매일 견과류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견과류도 기름입니다. 기름을 매일 한 컵씩 드셨으니 당연히 지방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견과류는 생으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볶은 견과류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한 줌이 아니라 5알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식도 양을 넘으면 결국 독으로 변합니다. 자연산 꿀은 천연 건강식품이다. 설탕 대신 꿀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꿀은 분명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 효소, 미네랄, 설탕에는 없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꿀의 당 지수를 아십니까? 설탕은 65입니다. 그런데 꿀은 70에서 85입니다. 설탕보다 높습니다. 한 스푼의 꿀을 입에 넣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비상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하죠.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말린 과일도 건강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생포도 100g에는 당분이 15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포도 100g에는 60g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만 4배로 농축된 겁니다.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 한 송이가 아닙니다. 생포도 4송이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전라도 순천에서 농사를 짓던 72세 박노식 어르신.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과일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건포도는 과일이 아니라 간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매일 한 줌씩 드셨습니다. 6개월 뒤 박 어르신은 통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방간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박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술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그저 건포도 조금 먹었을 뿐인디 왜 내 다리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몸에 좋다던 게 결국 내 다리를 못 쓰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꿀은 설탕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꿀도 당입니다. 말린 과일은 건강 간식이 아닙니다. 당 덩어리입니다. 만약 단맛이 그리우시다면 생과일을 소량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정말 놀라실 겁니다. 현미밥은 무조건 건강하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30대, 40대에는 현미밥이 좋습니다. 소화 효소가 왕성하고 장 기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 분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거친 섬유질을 분해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현미의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 속에 쌓여서 독소가 됩니다. 복부 팽만, 소화불량, 변비, 그리고 결국 영양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부산의 66세 박정순 어머님. TV에서 정제된 흰쌀은 나쁘다는 방송을 보신 후 3년째 현미밥만 드셨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박정순 어머님의 얼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담낭염,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거친 식이섬유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한 겁니다. 박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건강하려고 흰쌀밥도 끊고 현미밥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현미밥보다 백미밥이 낫습니다. 대신 양을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십시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요거트도 안 되고, 견과류도 안 되고, 꿀도 안 되고, 현미밥도 안 되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빼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40년 진료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자 수천 명의 환자가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4가지 슈퍼푸드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여러분의 간을, 여러분의 몸 전체를 되살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하루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이 말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죠? 이제 그 믿음을 버리십시오. 최신 의학 연구 결과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의 주범이 아니라 혈관벽을 치유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달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비오틴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루테인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제, 완전 단백질 근육과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필수 영양소, 그리고 레시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천연 청소부. 특히 레시틴은 혈관벽에 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떼어내 간으로 보내 분해시킵니다. 70세 김명자 어르신. 10년 전 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으신 후 달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김명자 어르신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믿어보세요. 매일 아침 반숙 달걀 2개를 3개월만 드셔보세요. 김명자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제 말을 따라 주셨습니다. 3개월 뒤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LDL 콜레스테롤 감소,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김명자 어르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달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 2개 반숙으로 드십시오. 완숙보다 반숙이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그리고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기름에 튀기는 순간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변합니다. 달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보약입니다. 가지, 많은 분들이 맛이 없다며 잘 드시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는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스닌은 혈관 속 산화된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절반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지 반찬을 주 3회 추가했습니다. 6개월 뒤 결과 가지를 먹은 그룹의 혈관 경화 속도가 40%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 감소했습니다. 가지 하나로 약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가지를 기름에 튀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트랜스 지방만 늘어납니다. 가지는 들기름에 구워 드십시오. 들기름에 오메가3와 가지의 나스닌이 만나면 혈관 보호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대구의 68세 최영희 어머님. 5년간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상압 150, 하압 95. 저는 최영희 어머님께 가지 반찬을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들기름에 구운 가지를 드셔보세요. 3개월 뒤 최 어머님의 혈압 상압 130, 하압 80.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영희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시장 갈 때마다 가지부터 삽니다. 여러분, 가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보라색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 약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두 번째 보약입니다. 양배추. 위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양배추가 혈관에도 좋다는 건 아십니까?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와 식이유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손상된 혈관벽을 재생시킵니다. 마치 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처럼 찢어진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하는 겁니다. 식이유황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충북 청주의 75세 신순옥 어머님은 10년간 위염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됐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저는 신순옥 어머님께 양배추즙을 권했습니다. 하루 한 컵만 석 달만 마셔보세요. 3개월 뒤 신어머님은 변했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압 170에서 135로 하압 95에서 82로. 신순옥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양배추가 약보다 낫네요. 이제 위염약도 안 먹어도 되고 혈압약도 줄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삶지 말고 생으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 U가 70% 손실되기 때문이죠. 생양배추를 믹서에 갈아즙으로 마시거나 얇게 채 썰어 샐러드로 드십시오. 단,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세 번째 보약입니다. 연어.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어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지방입니다. 첫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즉, 피가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둘째,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이 굳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 염증입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셋째,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이 막힙니다.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을 간에서 분해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일 100g의 연어를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7%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어는 튀기지 말고 구워야 합니다. 튀김 온도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십시오. 양식 연어에는 항생제와 색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69세 이철수 어르신. 20년간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연어를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구운 연어 100g씩 드셔보세요. 4개월 뒤 이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30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20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됐던 게 생선 몇 번 먹고 나왔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연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값보다 쌉니다. 일주일에 3번 100g씩만 드십시오. 구워서 드십시오. 연어.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네 번째 보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버려야 할 4가지 설탕 든 요거트, 볶은 견과류, 꿀과 말린 과일, 노년의 현미밥. 더해야 할 4가지 달걀, 가지, 양배추, 연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황금 습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타이밍입니다. 달걀은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단백질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가지와 양배추는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연어는 저녁에 드십시오. 오메가3가 수면 중 혈관 재생을 돕습니다. 둘째, 욕심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4가지를 다 매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2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월수금은 달걀과 가지, 화목토는 양배추와 연어. 이렇게 번갈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몸은 다양성보다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4가지를 다 먹는 것보다 매일 2가지씩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보다 따뜻한 차를 곁들이세요. 식사 후 30분 미지근한 녹차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십시오. 차의 항산화 성분이 음식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따뜻한 온도가 혈류 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찬물은 피하십시오. 찬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같은 음식도 120%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역시 의사였지만 한때는 잘못된 건강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나이 57세였을 때입니다. 매일 밤 논문을 쓰고 환자를 진료하며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챙겨야지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주스 한 잔, 점심 후 견과류 한 줌, 저녁마다 꿀물 한 컵, 그리고 현미밥. 모두 TV에서 좋다고 한 것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공복혈당 115,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간 수치 상승, 지방간 초기, 그리고 만성 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의사인데 왜 내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까? 나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왜 내 건강은 지키지 못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건강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과일 주스를 끊었습니다. 견과류를 줄였습니다. 꿀물을 버렸습니다. 현미밥을 백미로 바꿨습니다. 대신 달걀 2개, 가지 반찬, 양배추즙, 구운 연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복 혈당 95,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수치 정상, 지방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제 나이 67세. 그런데 혈관 나이 검사를 받으면 49세가 나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음식을 버리고 올바른 음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잃고 나면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